보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희가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 기간이 슬슬 이제 끝나가요. 아마 며칠 더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이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가 현재 입을 닫고 있지만 하지만 물어볼 건 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건희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김건희를 일단 기소한 다음에 일단 기소가 되는 범죄 요것만 먼저 지금까지 수사가 된 거 요거를 먼저 기소하고 기소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병행된다는 거죠. 원래 기소가 시작이 되면 수사는 멈춰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가 되는 건 가능하죠.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가 시작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 기간을 좀 1차 연장을 시킨 다음에 기소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김건희는 현재 감옥에서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분명히 김건희가 많은 짓거리를 했을 거고 모든 증거가 김건희를 가리키는 그런 거 많이 지금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것만 해도요.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거 글쎄 증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자료들이 김건희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김건희 뻔뻔스러워요. 입을 쳐닫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수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검 관계자들은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 김건희가 입을 닫은 대신에 김건희 측근들은 입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심을 했던 이러지 않겠냐 저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했던 때로는 약간 황당했던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실들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김건희 주변의 측근들이 진술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의심되었던 대부분의 사실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인천공항 마약 밀매 사건 역시 김건희 혹은 김건희의 친정이 개입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도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진술이 나왔기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풀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는 구속된 이후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4일, 18일, 21일 그리고 내일까지 합쳐서 총 4차례 소환 조사됩니다. 그러면 아마 구속 기간은 이제 끝날 걸로 보여요. 원칙적으로 했다가는 김건희는 매일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수사를 거부해 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3차례는 출석을 했고 내일까지 4차례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고 나면은 1차 구속 기간은 끝이 날 걸로 보여요.
특검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조사 태도로 볼 때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단 지금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것만 먼저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서 한 번 더 기소하는 뭐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역시 구속 기간이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6개월만 가지고는 김건희 재판이 다 안 끝나.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더 연장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뺐다가 사후에 두 번째 공소장을 만들면서 혐의를 포함시키고 그때쯤에 추가 기소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현재 특검은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입을 쳐 닫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만 한대요. 맨 처음 김건희가 이 특검에 출석을 했을 때는 자기 입장을 정말 열심히 떠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겠죠. 김건희는 이 특검에 가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쫙 늘어놓으면 특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말을 일단 잘 들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김건희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특검을 가서 다 말했는데 특검에서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 근데 뭡니까?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 이후에 김건희가 입을 닫았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특검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 이러니까 김건희는 이제부터는 입을 쳐닫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입을 닫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무기력증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김건희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 검사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쥐락펴락 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검사들이 꼬박 속았다. 내가 검사들도 속였는데 특검을 못 속이겠냐. 아니 몇십 년씩 범죄 수사만 해온 검사들도 내가 속여 넘겼는데 이제 겨우 뭐 며칠이나 수사했다고 에휴 특검 수사 간다는 별거 아니야. 진짜 마음대로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나가면 싹 다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기도 막 했다 그래. 앵걸?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이 발부가 돼버렸어. 지가 검사들 잘 다룬다며. 다 정리할 수 있다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주변 사람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근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답니다. 김건희 저런 걸 내가 믿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랬단 말이야.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스스로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하는 거 알고 보니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함정에 빠졌던 거고 지가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넘게 돼버린 거야. 자,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김건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무기력증 빠지는 거야. 아씨 뭐 하지? 자, 김건희의 무기력증과요 윤석열의 무기력증 좀 달라요. 윤석열의 무기력증은 아이씨 배째 이게 이런 식의 태도인데 반해서 김건희는 예, 읍소 전략으로 나오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김건희는 과거부터 우는 이런 거 좀 잘했던 것 같아. 불리하면 그렇게 눈물 작전, 읍소 작전을 써서도 상대방을 홀렸던 것 같습니다. 주로 남자였겠지. 지금 김건희가 그 단계에 들어간 거야.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못하고 읍소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의 무기력증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났죠.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겠느냐. 참. 아니, 남편과 그렇게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면회도 안 가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읍소 전략입니다. 불쌍하게 보이겠다는 거죠.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끌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요. 자, 심평 변호사를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씨.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내가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버려야지 남편이 살지 않을까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가 지난 대선 때 사과하러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엄청 측은한 척, 엄청 나약한 척 이렇게 연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때 I believe 뭐 어쩌고 했던 그 사과, I believe 사과라고도 우리가 했었죠. 뭐 개사과라고도 했고. 하여튼 바로 그때, 그때와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측은함을 유도해서 츤데레 작전, 읍소 작전 뭐 이런 거죠. 네. 색종이님께서 업소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업소 전략이지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만만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말빨로 검사들이든 뭐든 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자기가 썼던 방식이 안 먹히니까 읍소 전략으로 선회를 한 거죠. 야. 그런데 김건희의 이 같은 읍소 전략은 국내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이미 조롱거리가 됐어요. 보시는 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이에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김건희를 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느냐? 이 쭉 있는데 이 맨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전 변화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생겼다? People are not as naive as she seems to think. 사람들은 김건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보 같지 않다. 나이브하지 않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어디서 나온 보도라고요? 예.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야, 건희야, 그 잘 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작전 변화했다고 뭐가 먹힐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야, 이 등신아. 너 이제 역풍 맞게 생겼어, 임마. 라고 조롱을 한 거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아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 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야. 근데 홍콩 신문에서 볼 때도 이랬으니까 많이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김건희 저거 또 저 작전 쓰네. 뺑기 쓰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아유,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예?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국민들이 뭐야? 개 돼지야? 아이고, 김건희 같은 이런 것도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을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거야. 지 눈물 몇 방울이면 국민들의 여론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또라이년 아냐. 김건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조중동 때문이거든요. 조중동이 주구장창 뭐 작정하고 빨아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건희 그 사과, 그게 사과야? 그게 사과야? 에? 장난해?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옹호해줬던 게 조중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7시간 녹취록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조중동에서 뭐라 그랬어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가 없었어? 참. 아유, 씨발, 진짜. 예.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 개사과가 먹혔던 거예요. 김건희가 검사들을 거짓말로 속여 넘을 수 있었던 거는 지 남편이 검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지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지 남편 지금 감옥 가 있어. 근데 그게 될 것 같아?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김건희는 뭐? 지가 잘난 거야. 지가 잘나서 지 남편을 높은 자리까지 가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가 높다 이거야. 지가 대통령이었던 거야. 아이고, 윤석열 저 등신 같은 거. 비켜봐.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 요랬던 거예요. 참.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과대망상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대망상이지. 얘는 과대망상이었어. 과대망상. 게다가 지금 김건희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새로운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성훈이죠. 경호처 차장. 아니, 김건희 생일 파티까지 열어줬다는, 생일 이벤트까지 열어줬다는 바로 그 김성훈 역시도 등을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미 제법 한 달 가까이 된 일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김성훈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건희가 관리를 한 것으로 뭐 알려져 있는, 김건희 친정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 슬슬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신혜식이지 않습니까? 신혜식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 폭동의 진짜 배우가 윤석열이다.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당시 집회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집회에 모이라고, 어디로 모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심지어 극우 집회 참석자들을 대통령 관저로 끌고 와가지고 그 경찰의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까지 했다. 이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직접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누구 입을 통해서? 신혜식 입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위 부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거야.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씩 둘씩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김건희가 감옥에 가자마자 쏟아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김건희한테 뇌물 바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시계 바친 사람, 목걸이 바친 사람 하나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김건희의 비리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김건희가요, 삼청동 안 가도 썼어요. 제가 갔어요. 또 뭐 김건희가 순방 때마다 옷 뭐 입을까요? 연락이 왔어. 가만히 보니까 옷 사달라는 얘기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지가 뭔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달라 그래. 지가 뭔데? 지가 대통령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진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측근들이야.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던 김건희 측근들의 심경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김건희 주변의 4인방이라고 하는 김예성이라든지 건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김건희가 건재해야지 자기도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근데 김건희가 더 이상 건재하지 않은 거야. 윤석열, 김건희 둘 다 감옥에 갔어. 그러니 이제 내가 김건희나 윤석열 믿고 있다가는 내 이제 큰일 나겠네. 어떻게? 나도 내 살 길 찾아야겠다. 그러니 내 살 길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경 변화, 진술의 변화가 눈에 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는 너무 자신만만했어. 나는 구속 안 된대. 내가 나가면은 검사고 특검이고 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이 검사들의 수사 생리를 너무 잘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사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고 사람들 생각도 비슷비슷해. 여기서 통한 거, 검사들한테 통했던 거 여기서도 통해. 그런데 안 통했지. 이 이후에 이른바 측근들, 김건희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각종 측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김건희 말을 믿고 김건희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아니 김건희 지가 뭔데? 김건희가 왜 구속이 안 되는데? 예? 아니 김건희가 지 남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설설 기었고 그래서 뻔한 거짓말도 속아 넘어준 거지. 지가 그렇게 뭐 능력 있는 줄 알아? 솔직히 여러분 김건희 말하는 거 보셨죠? 화법 보셨죠? 속겠습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너무 뻔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김건희한테 속아 넘어갈 때는 두 가지야. 김건희한테 완전히 홀렸거나 아니면 윤석열 그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얘가 무섭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거거든. 근데 지금 둘 다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감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홀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는 김건희가 구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김건희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김건희가 그랬대잖아. 경호처한테 가가지고 야 니들이 막지도 못할 거면서 막는단 말을 왜 해? 니들이 못 막는다 얘기했으면 내가 비서실 동원해서 막았을 거 아니야? 요랬대잖아. 아니 경호실에서 못 막는데 비서실에서 어떻게 막아요? 근데 김건희는 야 니들이 안 막는다고 못 막겠다고 했으면 내가 비서실 동원해서 막았지. 그랬대. 그 경호처 사람들 얼마나 빡돌겠어. 특히 김성우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몇십 년 동안 일한 그 자신의 직장 동료들부터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이제 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까지 김건희를 이렇게 쉴드를 쳐줬는데 거기다 대고 아우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할 것이지 라고 했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죠? 그죠?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김건희가 특검에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 김건희 근접 수행하는 경호원들 있죠. 원래 근접 수행하는 경호원이 저 사람 몇 사람 더 있어야 돼. 서로 안 갈라 그러더란 거야. 분명히 김건희에 대해서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경호를 안 하려 그러더란 거야. 일단 김건희가 그 공식적인 석상에 공개 석상에 나가기 때문에 저기에서 경호를 하게 되면은 경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은 전국에 팔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게다가 부모 형제들이 봐봐. 자식들이 봐봐. 얼마나 개쪽이야. 야, 우리 아들 경호실에 갔다고 내가 참 출세했는 줄 알았던데 애게 김건희 같은 쟤 경호해주고 있었어? 쪽팔리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너도 나도 안 할라 그랬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안 할라 그랬다는 거야. 아무리 쪽팔려도요. 경호원이기 때문에 해. 그런데 김건희한테는 그렇게 해주기 싫은 거야. 서로 안 할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고참 경호원 하나가 그래 내가 총대 맬게. 내가 희생할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배신감을 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일단 감옥에 갔기 때문에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김건희로부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진술이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사람이 진술을 시작하면은 이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도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김건희 공소장에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제일 놀란 대목은요. 이게 특검 수사팀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 의심했던 거 그중 상당수가 사실인 것 같대. 사실 같대요. 자세한 거는 앞으로 공소장에 포함이 될 거니까 그때 보래.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네요. 참 이제 고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특검에서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김건희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제대로 철저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